예,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 사이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충격적인 일들인데 이제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왕 버린 몸, 한번 바닥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했는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화도 안 내고, 뭐, 열도 안 받고, 문제도 안 삼고 지금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 결국 5.18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이 경선 진출권을 얻었는데, 아, 글쎄요, 이런 일이 과연 정말 이 정당 정치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게. 이 현대사의 정체성 문제를 갖고 강제로 사과를 시켜서 그것도 이 공천을 미끼로, 경선 참여를 미끼로 이렇게 사과를 시킨다는 이런 행태가 어찌 보면 이거는 양심의 자유 침해도 침해지만 이 당에 대한 정체성, 당의 정체성 문제에서 5.18을 재해석하고 한번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이제 5.18 대해서 그 어떤 논의도 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정치인의 입을 막아버리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 정당 정치 이 주변에 제야 운동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나 이 제야의 이 원로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2박 3일 동안에 말을 꺼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보수 제야의 원로들 중에서.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도 자기 혼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엎드려 빌었는데, 뭐 저는 솔직히 김진태 의원을 욕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 보수에서 그 5.18 파리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지만원 박사뿐이 아니라 5.18 가지고 장사한 놈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 주말 동안 김진태 형은 혼자 단식할 때 찾아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야, 이런 식으로 이 현대사의 이 정체성들을 다 내버리고 윤석열 족벌에서 뭘 얻어먹겠다? 글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김진태 의원 정도가 엎드려 빌어서 이제 경선 승차권을 얻는 이 정당에서 그렇게 5.18 갖고 해먹었던 놈들이 뭘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다 사과해야지, 다 사과해야지, 이제. 5.18 떠든 놈들은. 그 지만원 박사는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건가? 자, 이 건이 뭐냐. 어? 이게 2019년 2월 8일, 제가 감옥에 있을 텐데, 김진태, 이종명 한국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해서 5.18 공청회를 열었고, 거기에 지만원 박사 등등이 나와서 주로 보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국회에서 다 쏟아낸 겁니다. 이게 주로 북한 특수군 600명 주장 게릴라다, 이게 원래 지만원 박사의 논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5.18 그 명단을 까자 김순례 의원이 주장했죠. 이제 5.18에 대한 이제 보수에 있었던 모든 논의들을 이 국회로 와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논해보자. 그래서 김진태, 이종명 의원 두 명이 개최를 한 거예요. 자, 심지어 김순례, 백승주, 이완영 등등이 다 참여했고, 국회의원들이. 이때는 엄청나게 왔다면서, 여기에 5.18 팔아서 돈 해먹던 놈들도 다 몽땅 왔다면서.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은 지금 김진태 의원이 단식 추정할 때 가야지. 물론 그 사람들이 가면은 김진태 의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한테 가지 않더라도 여기 왔던 사람들은 저 인민당 앞에서 집회해서 이게 말이 되냐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놈도 한 놈도 안 갔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지방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광주 쪽 사람들하고 좀 충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종명 의원 5.18 사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 다시 뒤집어야. 음. 자, 김진태 의원은 영상으로 인사를 내실했다. 그럼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낙골을 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김은태 의원은? 이 생각이 이제 한 3년 만에 바뀐 거예요? 이종명 의원,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 정말 긴장이 요조는 가운데 찍어놓은 사진이 많다. 그 많은 사진을 찍힌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박사님이 북기군과 연결했는데, 북기군이 아니고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라고 얘기 나와서 뭐 소송을 하긴 했죠. 소송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 광수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 광수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북한군처럼 보이는 막 특수군처럼 보이는 그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라고 찍은 거와 별개로 이제 만약에 거기 있던 사람이 일반 광주 시민이면은 그 북한군처럼 보였던 그 중무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나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광수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몇 명 튀어나와가지고 지박사 소송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이 광수 문제는 받아들이기가 좀 아직까지는 어렵고, 이걸 갖고 지박사는 화를 내기 전에, 그 과학적으로 그걸 한번 입증을 해볼, 그런 거를 공청회 여세요. 그러니까, 난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각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똑같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50년 전 사진 갖고 지금 50년 뒤에 이 사람을 사진 영상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기술에 대한 논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광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뭐 죽일 놈 이렇게 가니까. 뭐 그래가지고 5.18 진실을 어떻게 알리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건 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데 윤석열 만세 부르면 됩니까? 5.18을 헌법 정신을 겠다는 거? 지금 지박사부터 이제 5.18 파리를 다 끝났어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 1980년 5.18 사태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다. 근데 10에서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자, 북한군 투입 문제는 사실은 지금 밝힐 수도 없고, 그건 김정은이 책상 뒤져서 나올 문제고, 북한군이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5.18이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광우병 거짓 난동은 플러스 알파 무장 폭동인 성격이 너무 강해요. 북한군이 안 들어왔다 해도. 그 당시 광주에서 너무나 많은 이 광우병 거짓 난동처럼 너무나 많은 유언비가 유포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어가지고 무장 폭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무장 폭동의 성격도 있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 그 논의도 못한다.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 이제 정당뿐이 아니지 보수 시민사회에서조차 이제 그 논의 못한다.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아우 진짜 내가 정말 아니 도대체 윤석열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저 짓거리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너희들 준대 먹을 거? 5.18 딱 입 다물고 있으면 먹을 거 준대? 구의원 자리 준대? 뭐 안 하면 뭐 미디어처럼 해야지. 이제 이거 5.18 8일 다 손댈 것 같으니까 원래 이걸 한번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5.18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만 한번 쫙 모아보자. 강수 같은 거 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문제들만 가지고 쭉 해보고 막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칼빈 총 가지고 이 총상이 맞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좌익들이 또 반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정황 증거에서 좌익이 반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놓고
인정될 것들만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5.18 진실을 한번 해볼까 그거 좀 생각 중이었는데 잘 됐네.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네. 미디어치에서 이거 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 5.18 문제는 전두환 정권의 이 정통성하고 완전 직결되는 문제인데 5.18 이전에 12.12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5.18을 그냥 이렇게 정치권에서 몇 명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딱 찍을 수가 없는 게, 자, 12.12가 만약에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다 그러면은 5.18의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훨씬 강해지는 거고, 12.12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세력을 잡아내는 정당한 수사였다 그러면은 5.18의 무장폭동 성격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거에 유리하다고 좌익들 하자는 대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넘겨주면서 사실은 보수는 망해가고 있는, 원래 망해가고 있고, 이 5.18을 팔았던 이 파리들조차도 이제 와서 볼 때는 진실에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돈벌이용으로 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시점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정규재 씨가 아주 신났던데, 이 5.18에서 싹 다 입 다물고 민주화로 찍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게 조갑재하고 정규재 아니었습니까? 신바람 났더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럼 5.18이 당신들 얘기하는 게 다 진리야? 취재해봤어요, 5.18? 연구해봤어요, 당신들이? 그리고 12.12 대해서도 왜 정규재 씨하고 그 정규재 방송 얘기가 다릅니까? 김용삼 기자하고 왜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른 목소리를 지금 정규재 조갑재가 틀어막았고, 그걸 이제 완전히 보수 전체에서 틀어막고, 이제 보수 병신들이 그냥 항목을 해버렸어요. 이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나 미디어치가 하겠습니다. 미디어치가. 우리는 뭐 5.18은 하도 파리들이 많아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손 뗄 것 같으니까 미디어치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이 오마이뉴스가 놀랬잖아요. 공관이 한마디의 사과. 와, 공관이 한마디의 사과. 이 현대사의 이 정체성 문제를 그냥 공천받으려고 사과한다? 좌익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좌익에서는. 5.18과 진솔한, 불교는 그렇다 치고, 불교는 빼고, 뭐 종교계에서 뭐 발끈하면 원래 대충 이렇게 타협하고 가는 거니까.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설마 이런 말 듣자마자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강원도지사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저 이광재 나오는데 강원도지사 자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거 사과를 하더라도 일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근거 없는 추측들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민 정서하고 동떨어진 진실이 어떡할 건데요? 5.18이 무장폭동이야. 정서하고 안 맞아. 근데 그게 진실이야.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되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 내가 주최한 토론회에 책임지겠다 정도로 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끝냈으면 되죠. 근데 이게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정말 왜 정치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보면은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정치를?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표면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식의 역사 투쟁하려고 정치를 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꽤 상당수는 좌익의 잘못된 역사 조작을 바로잡겠다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하겠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에는. 근데 이제 다시는 좌익이 열받아하는 5.18이니 4.3이니 여순이니 입도 열지 않겠다 하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게? 할 말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정치는 국민들을 그릇을 챙겨주는 게 정치다. 국민들 먹을 걸 챙겨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 떠듭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서 막히면은 이게 어느 때 이기냐? 이게 이명박 때예요. 다시 이명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명박이 나와서 얘기한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국민들 성공시켜드리겠다, 밥 먹게 해주겠다, 청계천 만들어서 애들 잘 놀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갔잖아요. 내가 지금도 강렬히 기억나는데, 뭐, 저하고야 거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친구이자 뭐, 제 선배인 이한우 저 기자. 이명박 정권 때 저하고 이제 만났을 때, 뭐 저는 이명박을 지지 안 했어요. 망할 게 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지지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한우 기자는 이명박을 지지를 하면서 청계천을 촥 보면서 이제 그때 조선일보 앞에서 그때 저녁 하니까 청계천을 촥 이제 그 불 켜지고 오니까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 왔다 갔다 딱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저게 정치다, 이제. 저런 거 해주는 게 정치고, 이제 이념 이런 거는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무현 정권 때 이 노무현 세력이 하도 그 역사 이런 가지고 들이받다 보니까 사실 다 질려버렸거든.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기억해 보세요. 계속 역사 투쟁, 이념 투쟁. 실제로 지들은 또 그렇다고 좌익적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 다 즐기면서 하니까 그게 막 이중성이 막 들어서 엮여가지고 이제 차라리 머리가 텅텅 빈 그냥 출세만 뭐 해주고 뭐 건설만 하는 차라리 이명박을 하자. 그래서 말 잘하는 세력이냐 일 잘하는 세력이냐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현대사에서 무수한 이념 투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됐던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념 현대사 투쟁 없이 집권해서 내가 국민 너희들 잘 먹여 살려줄게라고 떠드는 순간에 죽어요. 왜? 특별하게 저 김정은이를 완전히 이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은 우가 들어오든 좌가 들어오든 특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뭐 원전을 지금 아니 무슨 뭐 원유를 개발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북한 쳐가지고 김정은이를 무력화시키든 망명을 시키든 해가지고 북한 개발로 해가지고 왕창 투자 끌어서 급한 버리지 않으면은 먹을 거 해줄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그게 이념 투쟁이 아니에요? 이념 투쟁 없이 김정은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 이념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잘 먹여 살려주겠습니다 해봐야 실제로 좌익 정권이나 우익 정권이나 경제 성장 비교해보면요. 큰 차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닥쳐 있는 건데 당장에 자 문재인 정권 좌익이니까 이제 경제 망쳤다 이제 엄청나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땅값 문제 해서 요걸로 이제 보수로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가 경제 살릴 수 있어요? 현 상황에서? 특히나 문재인이가 거의 한 500조를 날려버렸는데 이제 이 국가 채무를 더 늘릴 수도 없어. 밥 먹여줄 수가 없어. 보수 정권을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이념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면은 우리가 밥만 잘 먹여준다라고 사기를 치게 되고 결국 밥을 못 먹이다가 어떠한 보호망도 없이 한 방에 죽는 거죠. 다만 이명박은 너무나 운이 좋게
대권 잡자마자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170석을 확보했으니까 그나마 버텼지. 윤석열이 지금 한 90석, 100석 이걸로 어림도 없죠 이거. 이런 짓거리 하면 끝장난다는 거 이미 이명박 때 봤는데 또 그 짓을 또가 아니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다 내다버리고 우리가 해먹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끝장을 내야죠. 이런 보수력들 다 끝장내야지 이거.